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 다항식의 연산 세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의 나눔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동안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2강에서 여러분들 혹시 뭘 배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2강에서는 다항식의 곱셈을 배웠어요. 다항식의 곱셈이라 하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맞아요. 곱셈 공식이요. 거기에서는 다항식의 곱셈,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은 공식을 다 외워야 한다더라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까요? 잘 기억하고 있는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요식 전개하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제곱, 제곱, 제곱 가고 그리고 2배에 이렇게 가죠. 2배에 2개씩 곱한 거 2AB, 2BC 더하기 2CA로 전개한다더라 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연산이고 여러분은 이거 말고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곱셈 공식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뭐냐면 다항식의 나눔셈이에요. 나눔셈은 실제로 실수의 나눔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15 나누기 2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15를 2로 나누지요. 2로 나누면 몇 가지 갈 수 있냐면 2, 7에 14 그리고 얼마 나오냐면 1 나오네요. 그럼 이 1은 2로 더 이상 2로 나누는 수보다 작아지니까 얘를 뭐라고 불렀죠? 몫이라고 불렀고요.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머지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산식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했었던 것 같아. 얘가 나누기가 제대로 됐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15는 이렇게 가는 거죠. 15는 누구냐면 2 곱하기 7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7이 뭐다? 몫이다. 그리고 이 1이 뭐다? 나머지다 라고 하는 연산을 배웠어요. 그런데 다항식의 연산도 똑같습니다. 제가 다항식을 한번 나누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2x 제곱이라고 할게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요거는 제가 교환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교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영상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저희 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교환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요거 나누기 누구를 할 거냐면 x 플러스 2를 해보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의 나눔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냥 나누면 돼요.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다항식을 누구로 나눌 거냐면 x 플러스 2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돼요. 얘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값에서 누구를 곱해야 얘가 없어질까요? 라고 하면 2라고 하면 얘랑 곱하는 거죠. 얘랑 얘 곱하면 2x가 나오는데 2x로 나오면 얘랑 빼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만 곱하면 안 되고 2x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2x와 x를 곱해서 2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2x와 2를 곱하니까 4x라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시는 거죠? 빼는 거예요. 요 식을 빼자라고 하면 2x제곱 사라질 것이고 5x, 4x 빼고 나면 동류항끼리니까 계산이 되겠네요. 동류항 계산하면 x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식이랑 한 번 더 빼면은 x마저 사라질 수 있죠. 그죠? 누구를 곱하면 되냐면 플러스 1을 곱할게요. 여기 1과 x 플러스 2를 곱하면 1이니까 그냥 x 플러스 2 나올 것이고 요식은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빼면 되겠죠. 그러면 x 사라지고 얼마가 되냐면 2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x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이 상수항만 지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요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요 2x 플러스 1 요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몫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머지, 우리 실수의 나머지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식, 검산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눴다는 건
x 플러스 2로 나누고 몫이 누가 생겼냐면 얘가 생겼죠. 여기 얼마가 붙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가 생겼죠? 2가 생겼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나누려는 애, 그리고 얘가 나누는 애, 그리고 요 값이 누구죠? 몫입니다.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 나머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일반화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다항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다항식이죠.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그 다항식 A는 B와 Q를 곱해서 플러스 R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의 핵심이에요. 맞나요? 숫자에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15를 2로 나눴을 때, 그지? 15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하면 요거죠, 그죠? A를 누구로 나눴냐면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가 생기고 나머지 R이 붙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여기 식에서도 마찬가지.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고, 누구로 나눴냐면 B로 나누면 몫이 있어요. 몫이 있고 플러스 나머지 R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Q는 뭐냐면 몫입니다. 몫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나누다 라는 의미의 쿼션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쿼션트에 Q자를 많이들 써요. 그래서 Q가 붙으면 아 나눈 애구나 라고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R은 나머지를 리마인더라고 불러요. 리마인더라고 할 때 그 R자를 따와서 이렇게 많이들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남은 나머지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나누는 값보다는 항상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되죠. 그죠? 다항식에서는 그 작다의 개념을 차수로 보셔야 돼요. 이 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2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냐면 1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작은 차수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1차보다 작은 차수. 그건 뭐냐면 상수항. 얘는 이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되는 거냐면 1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려는 값의 차수보다 낮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R이 0일 때, 나머지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가 0일 때는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얘가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여기까지가 다항식의 연산 전부 답니다. 3강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별거 없다. 다항식이 뭐지? 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되고, 다항식의 덧셈은 어떻게 하면 된다?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된다.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곱셈 공식, 전개를 잘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외울 공식이 많다더라. 그리고 세 번째 다항식의 나눗셈은 실수의 나눗셈처럼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 설명 끝이고요. 제가 그 뒤에 문제들을 이제 담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얘는 이제 곱셈 공식을 묻는 거예요. 다음 식을 전개하라 라고 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은요 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인트로 시간에 얘기했다. 그지? 이거 곱셈 공식 기억하시나요? 라고 해서 외웠냐 물어봤었죠. 그죠? 근데 아니 선생님 여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인데요 라고 해서 이걸 또 외워야 돼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뭐냐면 그냥 문자 자체가 A 이게 하나인 거야. B 하나인 거야. 그리고 C로 보고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C 자체를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C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얘와 얘의 전체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전개하면 뭐였다?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사실은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C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2배에 누굴 곱해야 되냐면 A와 B 플러스 2배에 B와 C인데 C가 누구다? 마이너스 C인 거야. 그리고 플러스 2배에 C인데 마이너스 C에 A를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공식 따로 안 외워도 되죠. 그죠?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공식은 외우는 거 아니야.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플러스 2AB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bc 나오겠다. 마이너스 2ca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여기 식입니다. 2번식 전개할게요. 2번식은 전개하는데 얘는 공식이 안 보인다. 그지? 공식이 안 보이면 그냥 전개하면 되는데 전개는 몇 가지가 나올까? 9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뭐냐면 요식과 요식 곱하고 요식과 요식 곱하고 요식 곱하면 3번 곱해야 되고 요거와 요거 곱하고 요거와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3개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식과 요식 곱하면 3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총 몇 개의 항이 나오냐면 9개의 항이 나와요.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좀 수학을 빨리 풀 수 있는 그리고 수학이 싫어지지 않는 팁을 드리자면 이건 분명 그냥 다 하면 귀찮은데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보면 x제곱 1, x제곱 1 똑같은데 누구만 다르냐면 가운데 부호만 다르죠. 그래서 얘를 교환 법칙으로 순서를 바꿔주는 게 뭐냐면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1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그럼 무슨 공식? 합차 공식 생각하면 되죠. 그죠? 합차 공식 생각하면 얘는 그냥 요거랑 똑같겠구나. 뭐냐면 앞에 거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x의 제곱으로 써주면 좀 빠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다. 제곱의 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4승 플러스 2배에 2개 곱하면 x제곱 플러스 1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네요. 그러면 동류항이 있다. 우리가 찾는 값은 x4승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로 전개가 된다더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전체 제곱의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이 64일 때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개수의 합이 64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개수는 여기 개수 1 있죠. 여기 개수 3 있죠. 여기 개수는 마이너스 2로 봐야 돼. 얘네들이 모든 개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합을 물어봐요 라고 하면 2가 나오네 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개수의 합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전개식이니까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전체의 제곱이네. 그지? 그러면 공식이 있었다. ax 제곱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리고 얘는 누구로 봐라?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배 2개 곱한 거 2개 곱하면 얼마 되죠? ax 세제곱 나올 거고 2개 곱하면 bc 곱하면 부호가 써드릴게요. 2배의 x랑 마이너스 1 곱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2배의 마이너스 1에다가 ax 제곱을 곱해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a제곱 x 4승 얘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쟤는 1 나올 거고요. 플러스 2a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2a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리고 나면 동류항이 있나요? 동류항이 여기 있다. 요값하고 동류항이 있으니까 a제곱 x4승 그리고 저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게 보기 좋으니까요. 4승 3승 썼어요. 그럼 제곱하면 쟤는 1 마이너스 2a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정리한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 4승 합의 개수 3승 합의 개수 2승 합의 개수, 1승 합의 개수, 상수항도 이제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다 더하면 개수 합은 이렇게 되겠네. a제곱과 2a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다. 얘는 a의 제곱 그리고
2a와 마이너스 2a 사라지네. 다행이다. 2a 마이너스 2a 사라지고 1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2랑 사라지겠다. 그냥 누구만 남냐면 a 제곱만 나오겠는데 제가 좀 한 줄을 생략했어요. 한 줄 생략했어요. 요거 정리해서 동류항까지 계산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수의 합이 64예요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요 문제상에서는 a제곱이 64입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a는 누가 되죠? 제곱해서 64 나오는 거 8에 64.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도 제곱하면 64 나오니까. 근데 이 문제상에서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8입니다 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되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어. 저 선생님 이거 왜 다 전개하지?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실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문제 푸는 유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개수의 총합 이렇게 쓸게요. 팁 개수의 총합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어떤 문자로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다항식 fx의 이건 x에 관한 식이라는 거예요. 다항식 fx의 개수의 총합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이게 핵심이다. x에 그냥 1을 대입하면 그게 그냥 개수의 총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값에도 개수의 총합에 여기에 그냥 누구만 대입하면 되냐면 x 자체에다 그냥 1을 대입해봐. x에다 1을 대입하면 어차피 누구만 낳냐면 이 개수만 생기네. x에 1 집어넣으니까 1 제곱해봤자 1이니까 1 나오지. 그리고 여기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 나오지. 그리고 여긴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지. 그냥 개수의 총이 합이 그냥 바로 계산되는 거야. 얘가 전개를 해져 있던 식이든 안 해져 있던 식이든 어떤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2x 플러스 1의 제곱이요. 이건 전개하면 뭐죠? 앞에 거 제곱 4x 제곱 2개 곱해서 2배 플러스 1이 주어져. 그럼 사실은 개수의 총합은 이거랑 이게 개수의 총합이 아니야. 이거를 전개한 이 식에서의 얘의 개수의 총합이야. 근데 뭐만 하면 된다고? x에 1을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4, 1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 플러스 1. 개수의 총합은 얼마냐면 9거든? 근데 전개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바로 1 집어넣어도 괜찮아. 1 집어넣잖아?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오죠? 9 바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니까 값은 같을 거야. x에 여기 1 집어넣나 여기 1 집어넣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전개하지 말고 그 식 자체에서 그냥 1을 대입하는 거야. 여기 식에서는 나 이렇게 풀래 이건 거야. 여기에서 x는 1을 그냥 싹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바뀌죠? a 플러스 1이 그냥 사라지네. 그냥 1 빼기 1 나오니까 다 지워버릴게. 그냥 1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바로 나오죠. 아까 막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다 더해서 막 동량 없애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x에 1 대입하면 a제곱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런 방법대로 저는 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제곱이 64예요 라고 바로 나와서 답은 8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우는 동안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미 푸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여기는요 개수의 총합을 묻는 건 아니다. 그치? 만약에 이걸 전개해서 개수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전개하면 몇 개 나오는지 아니?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 곱하기 4니까 항이 20개 나올 거야. 그거의 개수의 총합거에 그러면 전개 안 할 거지? 뭐 하면 되냐면 x에다 그냥 1 대입하면 된다더라.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개수의 총합을 묻는 게 아니라 특정 개수를 묻는 거예요. 특정 개수. x제곱의 개수를 묻습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3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이 식이 주어졌을 때 x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요거가 되는 거야. 그럼 답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했을 때 뭐 몇 차식이 나오겠지. 그 중에 x제곱의 개수는 누구니? 라고 묻는 거야. 자, 전개를 해보자.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9x 4승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7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자, 전개해보셨나요? 이걸 전개하면 수학이 싫어져. 그지? 가뜩이나 여러분들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지? 수학을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처음에는 좀 힘든데 그걸 생각하고 나면 조금 더 그 수학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조금씩 괜찮아져요. 그냥 무조건 다 하려고 하면 차근차근 하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분명 문제 출제 의도라는 게 있잖아. 근데 출제 의도 자체가 이걸 그냥 다 계산하는 문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몇 가지 간단한 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거든. 그지?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다 전개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봐봐. 여기식하고 여기식하고 곱하자. 여기식하고 여기식 곱하면 얼마 나오지? 9x에 7승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식이랑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8x에 6승 이렇게 나올 거야. 이걸 다 전개하면은 많아지겠지. 근데 그 중에 x제곱 나오는 것만 찾으래요. 그러면 야, 다 전개하지 마. 내가 필요한 건 전부가 아니잖아. 과연 저기식에서 뭐랑 뭐를 곱했을 때 제곱이 만들어질까? 그것만 찾으면 돼. 뭐냐면 3승이잖아. 3승은 여기 있는 어떤 친구들이랑 곱해도 3승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어. 2차식이 나올 수가 없지, 그지? 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이건 전개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2차식이 뭘 전개해야 2차 나올까? 라고 하면 그것만 찾는 거지. 뭐냐면 요 식이랑 상수항. 2차식하고 상수항 곱하면 여기서 하나 만들어지겠네. 그지? 요거랑 요거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0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지? 요거 하나 나올 거고 나머지는 없어. 제곱은 상수항이랑만 곱해야 되니까 여기 1차식. 1차식은 누구랑 곱해야 2차식 나올까? 1차식이랑 곱해야겠지? 3x와 여기 있구나. 여기 요거 곱하는 거야. 요거 곱하면 3, 6에 18 마이너스 18x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것만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 얘도 가능성이 있을까? 있지. 상수항이랑 여기식의 2차식이랑 곱하면 되니까 여기식과 여기식을 딱 곱해버릴까? 여기식이랑 여기식 곱하면 4, 7에 28 x제곱. 나올 수 있는 건 얘네들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28x제곱 마이너스 18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나온 답이 0이 나오네? 여기가 제곱이고요. 그죠? 3, 6에 18x제곱, 18x제곱. 그러면 얘 계산하면 0인데? 선생님 어디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 8x 3승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플러스 3x 플러스 4 x제곱.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구만. 선생님이 옆에서 보니까 빛이 비쳐서 잘 안 보여줬어. 여기가 플러스였네. 그지? 아마 여러분들 중간에 선생님 틀렸다 하고 했었을 텐데. 그지? 우리가 직접 만났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텐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이 식과 이 다항식과 그 다음에 이 식 곱하면 여기가 플러스 10이 나와야겠네요. 플러스 10.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 1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38에서 18을 빼니까 20x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요식 자체를 다 쓰면 안 돼. 답은 x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니까 개수는 그냥 뭐냐면 20을 써야 돼. 혹시 서술형에서 저걸 다 쓰면 감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20.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얘는 뭐를 묻는 문제냐 봤더니 곱셈 공식의 응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여러분들이 2강에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외웠으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식에서는 뭘 쓸 거냐면 A 3승 더하기 B 3승 곱셈 공식 뭐 있었죠? A 3승 더하기 B 3승은 A 플러스 B의 전체의 3승 그리고
마이너스 3개의 AB에 A 플러스 B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얘를 이끌어내야 돼. 그럼 봤더니 여기 식에서는 A 플러스 B는 3이네. 여기 3이 대입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A 플러스 B는 3이네. 요거 대입이 가능하다. 그지? 그럼 누구 찾으면 돼? 요 값은 안 주어졌어. 요 값만 찾아서 대입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겠다.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여기 식에서 한 번 더 쓰라는 거야. 곱셈 공식. 여기서 이 공식을 쓰면 될까요?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뭐에? 전체의 제곱에 빼기 2AB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문제상에서 7이라고 했고 A 플러스 B를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항할게요. 넘긴다는 거지. 마이너스 2A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2AB는 그 다음에 제가 일로 넘어가면 9 마이너스 7 암산했어요. 얼마 나오냐면 2 나오네. 아 AB는 1이에요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었고 요 식을 여기 집어넣어야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은 3의 3승 3의 3승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27 빼기 9니까요. 18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뒤에 이제 조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3강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항식의 개념 다 이해하신 거예요. 곱셈, 나눗셈, 더하기 다 이해한 거고 뒷부분 7번부터 문제만 남아있어요. 그것만 이제 4강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이제 강의를 통해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